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8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알파벳,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달리 브로드컴하고 알파벳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애플 먼저 보실게요. 코스트코로 되어 있네요. 애플 보시죠. 애플 지난 11월 20일 이때 아니면 뭐 이전에서 11월 1일부터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오르는 상승폭이 이 정도의 각도였다가 지금은 이렇게 각도가 변했죠. 그래서 좀 더 가파르게 11월 5일 이때 대통령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트럼프 당선 때 별로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고, 오히려 그 다음 주에 빠질 때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좀 더 강하게 빠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치고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역사상 고점 다시 달성했죠. 근데 여기 금요일은 도지니까 여기에 있는 목요일 고점을 레벨로 일단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보시다시피 수요일, 목요일에 고점 치고 빠졌고, 또 금요일에도 고점 치고 내려와서 십자가를 두 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쉬어가거나 아니면은 방향이 바뀌거나 하는 모멘텀은 좀 사그라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을 조금 전에 그려드린 이 트렌드 라인으로 잡으면 보시다시피 걸쳤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어떤 식으로 브레이킹 되는지, 그래서 브레이킹 된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이게 지금 트렌드 라인이죠. 이 트렌드 라인으로 여기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좀 더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237.23에서 저항을 받았다가 이게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튀어 올랐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한 그 트렌드 라인에 저항 지지 받고 올라가는 상황이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다른 트렌드 라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선 로하이 레퍼런스 같은 것은 필요 없겠습니다. 아무리 미답 영역에 갔을지라도 그 레퍼런스 할 수 있을 만큼의 트렌드 라인이 있으면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보다는 이런 트렌드 라인들로 충분히 그 다음 지지 저항선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아무 때나 로하이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 사용을 해야 되고 언제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어디죠? 이게 10월 15일, 11월 4일에 있는 이것들 연결을 해볼까요? 좀 여기서 네트 지금 276을 한 320 정도까지 들리면 보시면 여기를 1로 놨을 때의 1.618 라인에 대하는 게 248.48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거기서 이제 이미 꺾였지만 월화 수 목요일까지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을 때 여기에 있는 저항선이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볼 때 이렇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그려서 가장 최근에 눈에 띄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1.618선이 언제인지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런 248.48이 다음 저항선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 정도까지 체크를 해놓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잠시만요. 엔비디아군요. 엔비디아. 이게 아니고 얘죠. 저장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많이 빠져서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이 연두색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정도까지 했다가 월요일에 그 도지 만들었고 화요일에도 비슷한 레벨까지 돼서 이번 주는 좀 약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핑크색 기준선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레인지 연두색 상한선, 연두색 하한선 있는 이 레인지의 중간에 140.76이 있고 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다가 위로 있다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오실레이트 하는 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 이런 식의 오실레이션을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 될 확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기준선으로서 그 중간선을 이걸로 핑크선으로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그걸 뚫지 못하다가 갭 상승해서 수요일에 쭉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작은 레인지, 이 파란색이 작은 레인지, 큰 게 익스텐디드 레인지, 가운데가 중간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런 경우는 가운데 있는 게 메인, 양 사이드 위아래에 있는 게 익스텐디드가 서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보시다시피 여기가 그 파란색이 메인이 아니라 그 그린색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제 살짝 움직일 때는 지지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뚫려서 좀 루즈하게 저항을 받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도지 만들고서 다시 금요일에 빠져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브로드컴 같은 다른 반도체 주식들은 굉장히 세게 치고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는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뭐 이 핑크색 위쪽에 있으면 아직도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이 연두색까지 닿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그린색 안에서 파란색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 레벨들, 이 5개의 레벨들을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당장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상승세가 가다가 꺾여서 레인지 무브로 전환하는 전에 설명드린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종목이 불마켓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꺾이면 바로 꺾여서 다시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꺾여서 모멘텀이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인기가 좋은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꺾여서 상승세가 꺾여도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질 않죠. 뭐 지금 엔비디아 우르르르 팔겠다는 생각하는 분들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겠다는 세력들이 적기 때문에 보유하는 사람들은 팔 생각이 없고 새로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 면으로 여기 이렇게 밑에서 계속 치고 올라왔었던 경우는 사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된다는 뜻이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팔겠다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많다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구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식이 엔비디아라고 보면 그 엔비디아 주식을 굳이 팔려고 내놓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꺾여도 이렇게 사이드로 레인지 무브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레인지가 관찰해봤더니 이 레인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은 굉장히 잘 오르다가 목금에 떨어졌죠. 이게 지금 목요일부터인가요? 수요일, 전주 수요일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도지 만들고 꺾여서 내려온 상황이죠. 여기선 도지 만들어서 여기서 꺾이나 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갔고 화요일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꺾이면 다시 이것처럼 다시 밀려서 올라갈 건가 했는데 결국 금요일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선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강한 5개의 레벨들이 있기 때문에 닿을 때마다 위로 올라가거나 위로 아래로 내려 반락을 하거나 반전을 해서 상승하거나 이런 것이 이런 레벨 5개의 레벨들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 2주 전부터 이제 상승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죠. 5일 이후에 그렇게 인상적인 움직임을 못 보여줬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빠져서 내려왔다가 11월 22일 이때쯤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모멘텀이 확실하게 살았죠. 그래서 월요일에 치고 올라가서 480.82 여기서 저항받았고 이틀 저항받다가 수요일에 갭상승해서 치고 올라갔고 여기서 내려오는 이 파란색 2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수렴을 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월요일 상승세가 엄청나게 셌고요. 그리고 나서 주춤했지만 수요일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의 저항을 이틀 동안 연속으로 받았고 그나마 내려오면서 목요일에는 뚫렸던 441.85가 금요일에는 지지선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중으로 저항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모멘텀이 약했다면 목요일에 이미 저항을 받고 내려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목요일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가 보니까 핑크색 여기에 저항을 받고 오히려 441.85가 지지선으로 사용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죠. 이 얘기는 아직도 이 모멘텀은 굉장히 크게 세게 살아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핑크색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물론 그래도 이 각도에 비해서는 모멘텀이 살짝 빠진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여기 이 핑크색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나마도 뚫고 더 올라간다면 448.39 라인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시 여기를 어차피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올라가게 돼서 이 파란색 레벨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 초록색으로 된 트렌드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있었던 이 굉장히 오래된 거의 1년,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는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의 기준이 됐던 트렌드 라인까지도 닿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여기까지 밀어 놓을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굉장히 큰 저항선인 441.85를 뚫고 지지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448.39 그리고 이게 깨지면 더 세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다시 441.85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한, 물론 보기에는 쉽게 깨졌지만 이론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강한 그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다시 받고 올라갈 확률이 커졌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아니면 이게 이 정도, 얘를 이 정도 할까요? 이렇게 가는, 이거는 너무 가파르네요. 그죠? 아니면 여기서 이 정도 가는, 여기에서 내려와서 내지는 이 정도 되는, 이거 여기서 내려와서 이게 깨져서 내려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파란색 다운 트렌드 라인이 깨져서 내려오게 되면 다음에는 요 초록색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 닿아서 이게 깨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로 다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가파라서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뭐 그렇게 쉽게 쭉쭉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저항을 받거나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레벨들의 저항을 받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얘도 있고요. 뭐 새로 그린 얘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게 안 돼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와서 오히려 따라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게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 트렌드 라인 놔두긴 할 텐데 일단 이게 그 441.85 밑으로 내려오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다음에 더 계속 올라갈 확률이 한 70% 된다고 보고 좀 굉장히 그 큰 확률이죠. 70% 되고 나머지 여기 이 지지선이 뚫릴 확률이 한 30%? 70은 좀 너무 센가요? 65에서 35? 뭐 이 정도의 확률로 굉장히 올라갈 확률이 좀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그 트렌드가 그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죠. 아마존. 네. 아마존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뭐 지금 빅테크 그 나스닥 제가 다루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잘 나가고 있고, 물론 이제 테슬라는 더 잘 나가고 있지만 전 테슬라는 다루지 않으니까 그 빅테크들이 되게 좋습니다. 코스트코 포함.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죠.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메타나 뭐 아까 애플 보셨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한 번씩 밀려서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식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8월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물론 여기 잠깐 뭐 옆에 그 레인지 무브 한 구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계속 이 패러렐 채널의 각도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가서 여기 208 정도에서 이제 꺾이는 건가라고 잠시 생각을 했지만 월요일에 갭상승하고 화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가서 수요일에도 갭상승해서 전고점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예 전고점부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 신고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서 계속 신고점, 매일 신고점 갱신하는 상황이고, 여기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굉장히 오래되고 가파른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한번 받나 싶지만, 그것마저도 금요일에는 돌파했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오래되지 않은 트렌드 라인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항받지 않고 그냥 뚫고 밀고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인 이쯤에서 일단 한번 쉬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졌고요. 왜냐하면 이 이상은 요거 말고는 뭐 레퍼런스 라인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우 하이 레퍼런스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사이를 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 패러렐 채널 상한선과 이 트렌드 라인, 기준되는 트렌드 라인 사이를 메꿔줄 좀 더 기울기가 작은 중간선 하나 정도가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 바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없을 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한번 그려보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해서 짧은 걸로 해서 지금 289가 아니라 320 정도를 하면, 아이고 너무 많이 했네요. 310 정도 돼도 되겠네요. 하면 228.35 여기 정도가 저항선이 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이 가파른 상승세는 뭐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죠? 뭐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여기 있는 패러렐 채널 상한선에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좀 더 밑으로 내려서 뭐 이 정도? 지금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뭐 기준선 잡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 이 정도로 잡는다고 해도 이거 하면 또 이게 너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했었던 이 정도가 적당해 보이는데 그것도 금방 캐치업 할 정도로 굉장히 모멘텀이 강하다. 뭐 좀 전에 보셨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끝이 좀 작아서 이게 살짝 이제 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도 있어서 65% 35%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거의 뭐 100% 월요일부터 더 치고 올라갈 것처럼 보이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서 패럴 채널 상한선 뚫고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주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더 가파르게? 근데 뭐 더 가파르게 하는 거는 크게 기준선으로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이 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락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이 세 개의 트렌드 라인이죠. 예, 트렌드 라인, 이 세 개의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있는 요 레벨, 요 레벨, 요 레벨들은 레벨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215.90이 레벨로서 제일 맞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니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뭐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굳이 여기에서 고점 레벨을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아마존은 날아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엔 메타죠. 메타, 얘인가요? 얘 마이크로소프트네요. 얘가 메타네요. 메타는 지난주까지 되게 부진했죠. 네, 부진해서 수요일, 금요일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선까지 가면 확실하게 저항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줬었는데 그냥 월요일에 깨서 바로 이 핑크색 라인 레벨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심지어 얘는 이중 저항이라서 일단 저항을 받긴 받았는데 바로 이 갭 상승하면서 여기를 기준으로 지지선 삼고 올라갔습니다. 저항을 받아야 되는 포지션에서 그 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으면 당연히 모멘텀이 엄청나게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는 도지 하락 또 금요일 날 왕창 상승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올라갈 거를 보려면은 여기에 있는 무슨 다른 트렌드 라인들을 만들어서 봐야 되겠죠. 로하이 레퍼런스가 아니라 트렌드 라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그 전에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정도 트렌드 라인이 있을 거고 여기서 작동을 했었던 것들이죠.
이 트렌드 라인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 존재할 거고요. 얘죠?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트렌드 라인입니다. 금요일 날 작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트렌드 라인은.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는 트렌드 라인은 뭐 그 밑에니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을 그려줄 수가 있는데, 이 두 개 트렌드 라인 기준으로 이게 뭐 더 치고 올라가면 이것까지 볼 수 있으니까, 아직은 뭐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니까 남겨놓겠습니다. 이게 아직 멀었거나 필요 없거나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 작용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여기 저항선으로 써야 될 게 지지선으로 쓴 얘도 그대로 남겨놓고 내려오게 되면 얘도 지지선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방금 전에 다시 그려드렸던 이 트렌드 라인의 각도가 뭐 그 패러렐로 놓고 보면 지금 뭐 여기서 이렇게 그려볼까요? 왜 이걸 그리냐면 각도를 보여드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의 각도가 여기에 있는 수요일과 목요일 고점의 이 각도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지금 화, 수, 목, 금에 다 영향을 주는 각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각도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계속 놔둘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일단 빠졌으면 다시 치고 올라가도 이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아니면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와서 이쪽에서 장이 형성이 되거나. 이 정도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갔는데 목요일 한번 빠지는 이 모양새가 있었죠. 그래서 얘가 빠지지 않았으면 금요일엔 더 치고 올라갔었겠죠. 그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에 보여줬던 모멘텀에 비해서 한번 꺾였다가 금요일에는 올라갔지만 막판에 밀려 내려왔다. 15분봉 보시면 막판에 밀려 내려왔죠. 막판에 밀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마존보다는 모멘텀이 작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더 모멘텀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마존보다 더 모멘텀이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빠져서 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한 60% 정도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게 한 40% 정도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그려서 50%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50%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래서 월요일에 올라가서 168.37 라인에서 저항받았고 좀 빠져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61.8% 라인에서 딱 또 장이 시작했죠.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68.37까지 가서 저항을 받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61.8% 라인이랑 168.37 라인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저항을 받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갈 확률이 크겠구나 했는데 갭상승 확 해버렸죠. 수요일에 뭐 이제 여기에 다른 그 테크 기업들 실적 이런 거 해서 분위기가 확 올라가고 뭐 그런 것까지 있었습니다만 그거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날은 또 난리가 한번 났었죠, 한국에. 그래서 뭐 정확히 그 장을 확실하게 보기가 좀 어렵긴 했습니다. 물론 그 핑계긴 하지만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상승해서 했는데
174.7이 여기서 저항받고 그냥 쭉 빠져서 내려와 버렸죠. 하지만 168.37까지 밀려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목요일에도 갭 거의 없이 시작을 했지만 172.42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오고 도지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거 다시 밀려 내려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금요일날 그냥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저항받고 180.25 라인도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건 저항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 트렌드 라인은 여기 있는 180.25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고 마지막 이렇게 살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트렌드 라인 이렇게 다시 그리면 여기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그리시면 목요일은 여기서도 지지받았고 아래쪽에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고 올라갔죠. 15분봉 보시면 장 시작하면서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냥 쭉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180.25에서 저항을 받아가지고 그냥 밀려 내려온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25를 과연 다음 주에 뚫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갭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갭이 더 많이 빠져서 시작을 하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래도 거의 같은 곳에서 시작하거나 갭 상승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전고점 그냥 뚫을 만큼의 모멘텀을 갖고 있죠. 요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간다고 봐야 되니까. 하지만 180.25를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장 막판에 거기서 밀려 내려온 걸 보면 180.25 뚫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눈여겨보시고 만약에 이게 더 크게 올라가서 장이 시작된다거나 하면 그냥 밀고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밀려 내려와서 시작을 한다면 이것은 다시 그 상승세를 이어가기가 조금 만만치 않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프리마켓도 좀 살펴보시고 물론 프리마켓에서 오른다고 해서 오픈하고 나서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있진 않아요. 반반 확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프리마켓을 너무 믿지는 마시고 일단 오프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인가요? 네, 알파벳이네요. 알파벳은 얘죠. 네. 물론 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앞에서 보신 주식들에 비하면 많이 실망스럽죠. 그래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에도 오르고 도지 만들었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요일날 훅 치고 올라가서 114.71에서 저항 받고 뚫고 올라가나 했더니 밀려 내려왔고 다시 갭 하락해서 시작했지만 174.71에서 막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트리플 저항이 있을 것이다. 트리플 저항에서 확실히 저항 받았고요. 여기 있는 트리플 저항, 더블 저항이네요. 더블 저항은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왔고, 뭐 여기서는 뭐 지지 저항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목요일에는.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확실하게 받았다.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들의 영향은 화요일 정도까지만 유효했고, 여기에 있는, 여기서 지지받은 거는 이제 수요일까지는 영향이 있었지만, 목요일, 금요일은 여기에 174.71 저항 말고는 뭐 큰 의미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이제 점점 벌어져서 따로따로 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174.71, 뭐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그냥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 뭐 시작하고 나서 오프닝에 훅 오르지만 174.71을 하루 종일 뚫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못 뚫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이걸 뚫고 올라간다고 기대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위클리 갭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좀 전에 브로드컴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얘도 일단 오프닝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봐야 계속 모멘텀 유지가 되겠구나, 꺾였구나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어떤 매크로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한다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센티멘트로 연결이 된다면 월요일 그 오프닝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 말고 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 트렌드 라인은 여기 이렇게 하나 그려줄 만하죠. 예? 그래서 요거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얘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이렇게 보면 트렌드 라인이 올드 트렌드 라인, 이게 제일 올드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게 얘죠. 그래서 트렌드 라인은 가까운 걸수록 더 힘이 세죠, 당연히. 그리고 많이 멀어도 이렇게 많이 작동한 것일수록 힘이 셉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오래된 얘가 여기서 여기 해서 여기에도 맞고 굉장히 그 매크로 스케일에서 잘 맞는 애고 얘는. 그리고 얘도 여기에서 이렇게 짧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지금 작용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작동하는 이놈과 이놈 중에서는 이놈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얘 제일 멀어, 그 다음이 얘, 이렇게 순서 1, 2, 3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174.71 레벨도 굉장히 세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3일 내내 이렇게 세게 치고 올라가는데 세게 내려오고 다시 세게 치고 올라가는데도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래서 요 네 개를 갖고 월요일 오프닝 확인한 다음에 고려를 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스트코 남았네요. 네, 코스트코 보시죠. 네, 코스트코도 뭐 테크주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새로 이렇게 그리기도, 그런데 새로 그릴 필요는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당기는 게 낫겠네요. 어떤 놈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무난하긴 한데, 이게 지금 얘가 지지를 받고 도지를 만든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케어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짧은 트렌드 라인이 하나 더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간 그런 거. 대신 이 트렌드 라인은 어떤 아웃스탠딩한 로우나 하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거 따라 올라가는 것만, 그런 작용만 없어지면 그냥 바로 지워도 되는 그런 트렌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지금 뭐 지난주에 976.30 이 레벨에서 저항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됐었죠. 그래서 월요일에도 거기서 저항을 확실히 받았고, 하지만 화요일에 깨졌고 또 신고점 만들고 목요일날 잠깐 주춤해서 내려왔지만 다시 금요일날 치고 올라가는, 아무래도 논팜 영향이 크겠죠. 논팜이 조금 더 잘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코스트코는 뭐 보시다시피 코스트코 홀세일 코퍼레이션이니까 경기가 좋으면 실적이 좋을 걸로 기대가 받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그냥 매크로대로 그대로 예쁘게 조금씩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대신 여기에 새로 뭐 고점이 있으니까 여기 고점은 의미 있는 고점이죠. 뭐 여기 고점도 있지만 여기보다는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만약에 이 보디가 이 안쪽에 있었다면 예를 해줄 텐데 보디가 넘어갔기 때문에 니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길어도 이 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고점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로하이 레퍼런스를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로하이 레퍼런스가 여기에서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위에서도 이걸 기준으로 뭐 얘도 지금 가파르긴 합니다만 기준선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얘는 이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네요. 그죠? 이 밑으로 한번 내려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지우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로아이 레퍼런스 정도는 아직도 한번 굉장히 잘 작동을 했고 그 다음에도 작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로아이 레퍼런스 남겨놓고 요 밑에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주고 여기서 조금 더 큰 스케일의 트렌드 라인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또 주요 트렌드 라인 이렇게 있는 것들로 놓고서 기준선을 삼아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벨도 마찬가지, 이 레벨도 마찬가지 중요한 레벨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확실하게 지지를 못 받았지만 여기 밑에 그래서 보조로 하늘색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개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 레벨 둘 다 중요하고 뭐 이 레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려놓을까요? 그냥 대신 얘는 색깔을 오렌지색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레벨도 중요하다. 991.15 맞나요? 네, 991.15. 그래서 뭐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얘도 그 고려 대상이 되지만 이 정도의 데일리 볼라틸리티면은 얘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기준선 잡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뭐 많은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번 주에 한국에 있는 그 일 때문에 멘탈이 나가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미국 마켓 또 미국 선물 마켓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런 식의 것들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너무 힘듭니다. 네. 지금 그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1시 반인데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 많이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의 하시는 그 일이니까 잘 맞춰서 차질 없이 잘 수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선물 차트 분석과 스톡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